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논문을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논문은 여기 제가 출력을 했는데 이 논문인데 정확한 논문에 대한 출처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미국 정신과 저널에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2022년도에 실린 논문이에요. 논문의 내용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의 회복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회복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제시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자,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정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신기하게도 정확한 학계에서 정확히 공통으로 모두 인정하는 회복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신기하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질병은 있는데 그 질병에서 회복했다는 상태를 정의하는 기준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느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학계에서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상태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복의 정의는 사실상 완벽한 금주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예외 없이 완전한 금주만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실 적지 않은 또 많은 이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제 음주자분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완전한 금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금주를 원하지 않고 또 완전한 금주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술에 의존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금주를 원하지도 않고 완전한 금주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치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이제 해소해 가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음주자분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상황 때문에 치료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필요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연구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던 환자분들 중에서 완전히 금주를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절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과음과 폭음과 이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지만 절주를 하고 계시는 이제 회복자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회복의 과정에서 몸의 건강이나 음주의 조절 여부, 음주의 위험도나 그리고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봤을 때 크게 금주자분들이 월등히 뛰어나고 음주 절제자분들이 많이 뒤처지거나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NIAA라고 NIAAA 정확히 예시는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그러니까 미국 알코올 중독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회복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떤 걸 제시했냐?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DSM 지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알코올 중독 진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병원에서 모두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DSM에서, DSM 지금 5번째 개정판인데 거기서 제시하는 기준을 일단은 충족해야 됩니다. 거기서 제시하는 게 일단 11가지 항목에서 2개 이상에 해당되면 1년 이내에,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회복을 했다는 거는 적어도 일정 기간 이내에, 짧으면 3개월, 많으면 1년 정도 기간 내에 이 지금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음의 중단입니다. 여기서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절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음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거는 아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음이 철저히 중단돼야 됩니다. 과음의 기준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음주에서 회복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술을 끊었다, 술을 안 먹고 있다, 술로 인해서 문제를 안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이 돼. 거기에 더 추가해서 내가 기본적인 지금 생활들, 예를 들면 식사, 수면, 여러 가지 감정 컨디션, 그리고 사회 활동들, 뭐 가정, 이런 것들이 그 술을 마시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 회복을 한 단계라면 훨씬 더 나아진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우리가 제시됩니다. 이제 미국 알코올 중독 연구소에서 니아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NIAAA.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중독 기준이 미국 정신의학회에 제시한 DSM-5 기준으로 이제 정확하게 중독 상태가 아닌 것,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가 아닌 걸로 진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음을 하지 말으셔야 되고, 그 이후로 세 번째는 이제 몸과 마음과 사회 소셜적인 기능들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DSM-5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계시지만, 진단을 할 때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11가지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2개 이상이 내가 12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적정 음주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정확하게 제공을 합니다. 자, 남자, 여자 기준으로 나누고 주 단위와 일 단위로 나누는데, 일단 남자 기준입니다. 주 14잔 이내입니다. 주 14잔. 그러니까 한 주 통틀어서 술을 마셨을 때 14잔 이내로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번 마셨을 때 기준이겠죠. 4잔 이내입니다. 4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주 7잔 이내고 한 번 마셨을 때 3잔 이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사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술을 되게 잘 마시는 사람, 나는 주량이 원체 세서 사실 내가 소주 한 4병, 5병 마시는데, 그렇게 마셔서 문제가 됐는데 나는 한 2병 정도까지는 전혀 아무렇지 않아 라고 하면, 2병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병에 8잔이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4잔 기준을 한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마시니까 이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준은 굉장히 체격이 크고 안전한, 이렇게 정도 마셔도 전혀 문제없이 안전한 그 기준을 전제해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잘 마신다고 해서 이 기준보다 더 높게 마셔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철저히 금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잔이라는 게 사실상 뭐 얼마나 잔을 따르고, 또 주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섞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그날 마시는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서 조금 애매한 건 있는데, 제가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여기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탄주든 뭐 소주든 양주든 그 잔수가 있잖아요. 그 술에 맞는 잔수가 있으니까 그 잔을 기준으로 최대 남자 기준 4잔이잖아요. 3잔까지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 잔을 드셔도 되는데, 4잔은 거의 한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잔까지는 무리 없이 소주든 양주든 고량주든 그 술에 맞는 잔의 그 용량만큼을 3잔까지는 무리 없이 드시고, 4잔은 이제 만약에 폭탄 주면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면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날따라 취기가 좀 많이 오르면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4잔은 거의 이제 마시고 안 마시고의 경계에 있는 그 잔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14잔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2잔씩 7번 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4잔씩 먹는다 그러면 사실 이틀밖에 못 드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수치는 지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복의 시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DSM-5에서는 2가지로 나눠요.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이 2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4가지로 좀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초반. 그게 이제 3개월 이내라고 좀 볼 수 있고, 3개월 정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early라는 기준인데, 3개월부터 1년 사이입니다. 3개월부터 1년 사이가 조금 이제 초기, 이니셜은 완전히 극초반, 아주 그냥 시급한 상황을 잠깐 해소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early는 이제 약간 초반 정도, 이제 약간 일시적이다.
그리고 sustained는 약간 지속되는 상황, 그게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그게 조금 지속되고 있다. 어떤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stable이라고 해서 진짜 안정기에 접어들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누는데 3개월 이내, 그리고 3에서 1년 이내,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보통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주 급성기는 3개월 이내로 치료를 좀 목표로 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치료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미국 이제 알코올 중독 연구소, 니아에서 이렇게 회복의 정의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회복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치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목적은 환자분들이 지금 이 알코올 중독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모든 음주자분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내가 수긍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 회복으로 제시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술 한 잔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면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또 치료자의 역량이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음주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들 수도 있고 거부감이 들고 또 굉장한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자체나 이런 회복 자체를 포기하거나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준을, 현실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음주자분, 환자분들의 회복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DSM-5,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코올 중독 연구소에서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것들과 연구와 이런 결과들과 근거들을 모아서 이게 축적되고 하면 이제 가이드가 되겠죠.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의 정신의학회, 그러니까 DSM을 이제 제시하는 그 의학회가 되는데, 거기서 회복의 정의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의 DSM-5 기준에서 회복의 정의는 3개월 동안 이 문제가 그러니까 3개월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early라고 해당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 내가 11가지 항목, 알코올 중독의 진단이 기준이 되는 11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으면 3개월에서 1년 동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회복됐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1년 이상으로 내가 11가지 항목 중에서 한 항목도 해당되는 게 없으면 어느 정도 지속된 이제 회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 우리가 금주를 해야 된다, 절주를 해야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주를 하든 절주를 하든 무조건 이 가이드라인을, 이 진단 기준에 충족만 안 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치료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음주하신 분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봤을 때,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병원에 오실 정도의 환자분들이라면 사실 절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금주를 시작합시다, 금주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당연히 가이드를 해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알코올 중독 연구소 니아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좋은 시작이 돼서 이제 학회까지 올라가서 가이드라인화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 방법도 조금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런 진단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시면 치료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평생 금주만 하셔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일단 금주 하시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조금씩 마셔보시자,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금주하시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단은 약 드시면서 조금씩 술 줄여보시고 정 안 되고 더 심하고 더 심각해지면 저희가 여기서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없으니 그때는 입원을 하시자라고 말씀하시는 치료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제 치료자분들도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환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조금 오늘 길게 영상이 이제 촬영이 됐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정의는, 진단은 우리가 DSM-5 기준으로 11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 항목의 진단이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독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고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시하는 정의는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 항목에 해당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이 항목에 해당이 안 되면 지속적인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에 해당이 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간 안에 보통 금주를 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금주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봐도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냥 한두 잔씩 마시면서 절주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도 제가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절주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컨트롤해 나가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거든요. 금주만이 모든 철저한 100% 완벽한 정답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주를 어디까지 범주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기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지가 사실 합의된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갈증을 이번에 그 작년에 이 저널에 실린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 알코올 중독 연구소에서 이 정도 술을 마시는 거는 그래도 절제가 가능한 범위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게 남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14잔 이내, 하루에 4잔 이내, 여자 기준은 일주일에 7잔이었나요? 7잔 이내, 하루에 3잔 이내.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철저히 따르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적어도 1년 이상, 그리고 또 5년 이상 되면 정말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의료 체계 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인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 가이드도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영상입니다. 방금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는 이 알코올 중독 치료가 금주가 아니라 절주로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노파심에 추가적인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알코올 중독 치료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중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절주에 대한 금주에서 절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주가 필수적으로 권장되는 분들은 금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에서 절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금주를 하셔야 될 분은 계속 금주를 하시는 게 권장되고, 사실 금주까지가 아니라 절주로도 충분히 생활을 컨트롤 하시고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절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이렇게 치료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금주를 해야 될 분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절주의 시도를 했는데도 절주가 통제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질적인 신체에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분들, 예를 들면 간질환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신장질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그 약물이 알코올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술을 드시면 안 되고, 여전히 임산부 분들이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여전히 절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저희가 이번에 알려드렸던 그 절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특히나 지금 현재에서는 특히나 내가 아직 금주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금주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와 도움과 상담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좀 통제하고 조절해보고 시도해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술을 내가 마시고 해야 될까라는 분들에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남자 여자 기준 한 주에 몇 잔, 하루에 최대 몇 잔 그렇게 마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스스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지금 절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 시기는 똑같이 4단계로 나눠요. Initial, Early, 그리고 Sustained, 그리고 Stable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괜찮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려면 이 절주 음주 패턴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달성을 하셔야, 예외 없이 달성을 하셔야, 이제 내가 조금 절제를 하는, 이제 우리가 절제력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의 범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고 그 정도로 심각도가 생기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제 완전한 금주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토대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